셀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3 오늘 추석 연휴시라고 야구 이야기 돌아왔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진짜 봤지 발연기. 실컷 1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잖아. 지금. 그 방송을 여기서 바로 만나서 방송합니까? 네? 아니 방송 좀 바뀌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추석 연휴 직전에 9월 13일 월요일에 2022 시즌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1차 지명과 2차 지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 그런 표현 압니까? 역사의 뒤안길? 참 옛날 사람. 야 진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무슨 더빙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전을 그날 더빙. 네? 맞아요. 더빙이 아니구나. 네. 2014년부터 부활했던 1차 지명은 내년까지 KBO 리그에서 다시 시작되고 진짜 똑같아. OTV로 지금 뭐 듣는 것 같아요. 전면 드래프트가 다시 시작된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서로 물건 뜯고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KBO 리그 1차 지명 폐지. 네. 이게 진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1차 지명 폐지가 이 리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1차 지명 폐지. 난 반댈세 하시는 분. 거수. 폐지 반대. 네. 1차 지명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없어. 없죠. 다른 리그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전면 드래프트를 한 지가 언젠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 지금 뭐 한 40년, 50년 되는데. 전면 드래프트는 뭐 시대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저는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 1차 지명으로 인해서 어떤 팀들의 그런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거는 좋진 않죠. 형평성에 일거해서 전면 드래프트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팀들에게 뭔가 더 그렇죠. 이제 이익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 주제를 앞두고 노스카우트하고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이 전면 드래프트를 하면서 오히려 더 아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1차 지명 대상자들이 있어요. 전학을 가게 되면 이게 1차 지명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전학 가면. 네. 전면 드래프트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팀들의 전력이 좋지 않은 팀 거기서 특출난 선수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뭐 투수라든가 진짜 야구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모두 더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팀들이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네. 선수들이 원래 못했는데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됐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차 지명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그 전국 대회를 나가서 경기를 할 기회조차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팀이 어떤 그 자체가 전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회를 못 받다 보면 스쿼트들한테 어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선수들이 모두 이제 수도권으로 다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겠습니까 수도권으로?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대부분 알잖아요.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그러면 고등학교 감독들이 중학교 때부터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입을 하고 그 선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감독 재임 기간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1차 지명 폐지, 전면 드래프트 부활, 네네. 그 전면 시행이 야구에 어떤 영향을 그렇죠. 줄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타이밍 맞춰서 들어오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 편집해가지고 네. 뒤로 이게 짜집 이용규 기자는 뭐 전면 드래프트 대찬성론자잖아요. 그렇죠. 전면 드래프트 예.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용규 기자 요즘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좀 묵직하게 아, 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요즘 이 열카 야구 끝장이에요. 이야기에서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이크 트라우트급? 아니 오타니 쇼헤이급? 네, 저는 사실 뭐 구색 맞추러 나왔습니다. 그 드래프트 제도 자체 갖고 있는 특징, 이유, 존재 이유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창섭 의원이 얘기했듯이 드래프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전력 균형을 위한 공정성 제고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가장 못한 팀이 전력이 약했으니까 이듬해에 그러니까 뛸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는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거든요. 근데 1차 지명 제도가 있으면 그 자기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 야구 발전에 프로구단이 좀 도움을 준다라는 명분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새끼들이 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일종의 팜 역할도 네. 하게 되고 팜에 앞서서 이 KBO 리그가 드래프트를 그 연고지 우선 지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창기 프로야구를 시작을 하면서 인기를 끌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나온 거거든요. 그 가장 당시에 강력한 연결고리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가장 네. 인기 있었던 콘텐츠 하나가 고교야구. 네. 그 고교야구의 인기를 프로야구로 끌고 오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고교, 명문 고교들의 어떤 선수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야 그 고교를 응원하는 동문들의 지지도 받고 우리 선수들 이런 이미지도 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리그의 흥행을 좀 담보할 수 있겠다 이런 고려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고지 우선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쭉 진행이 되다가 조금씩 줄고 이게 과연 연고지 특정 지역은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적은 이런 불리함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차츰차츰 보완이 돼서 전면 드래프트 시대로 오게 됐는데 조금 늦었죠. 좀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에서 40년 동안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문화인데 이제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갸우뚱 하게 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KBO도 걱정하는 부분이 올드팬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그리고 2049 그러니까 2049라고 하긴 좀 그렇다. 2039 정도? 2039로 봤을 때 예. 지금 야구 말고도 우리가 놀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구에 새로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드팬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게 될까? 야구를 왜 흥미를 안 가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 지역 문화, 지역주의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는 사실 이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각 팀마다 성적을 많이 내는, 성적을 좋게 내는 선수들 보세요. 그 지역 출신 별로 없어요. 예. 이제는 막 트레이드라든가 2차 드래프트라든가 어떤 옮길 수 있는 어떤 그 주변에 어떤 그 장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그 지역에서 그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 선수는 우리 지역 출신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젊은 사람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선수가 성장을 해서 FA가 됐을 때 그러면 저는 이 지역 출신이니까 남겠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주는 팀으로 가야지. 예. 정말 아재스러운 저의 사고방식에 일침을 가해주셔서 2039에 들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제 올드 팬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신규 팬들을 유입을 해야 되니까 KBO도 그렇고 이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야구가 그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이창섭 기자도 그냥 전면 드래프트는 당연하다. 네, 저도 그거는 분명히 거스를 수 없다.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한 팀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을 없애려면은 전면 드래프트가 그래도 1차 지명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전면 드래프트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하지만 2014년도에 다시 1차 지명이 부활했어요. 그때 1차 지명이 부활할 때 그 연고지 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도 뭐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되게 그 아재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말씀드렸던 그래도 우리 동네 선수, 우리 동네 어떤 그 끈끈한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것들도 그 부활의 논리였는데 이번엔 왜 없어진 건지. 아니 얼마 전에 그 모 해설위원께서 나왔잖아요. 네. 전면 드래프트로 가면 그 지역 연고에 그 팀이 학교에 지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팀이 별로 없대요. 그래요? 네, 그냥 지원이라고 해봤자 그 선수들 그 이제 동계훈련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장비들을 한번 싹 나눠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남는 어떤 장비라든가 땀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만 지원해주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그 야구 팬들이 아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1차 지명을 지키려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차 지명을 지키려는 세력이 존재하나요? 네. KBO 리그에? 무조건 존재하죠. 어떤 분들이에요? 1차 지명이 생기면 가장 편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스카우터.
1차 지명이 없어지면 스카우트들 진짜 피곤해요. 우리 공부 동네에서 더 해야 한 명만 되니까. 뽑으면 되는데 우리 보고서 올려야 되잖아. 올해 1차 지명은 누구로 할까 그러면 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근데 어차피 2차 지명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1차 지명의 어떤 무게감이 다르죠. 1라운드에 쓸 수 있는 선수 카드를 고민할 때 문동주냐 김도영이냐 문동주냐 이런 것처럼. 그것만 하면 되잖아. 둘 중에 하나만. 그렇죠. 근데 전체가 되면은 이걸 1라운드에 누굴 뽑고 2라운드에 누굴 뽑고 누가 뭘 뽑았을 때 이걸 뽑아야 되고 이런 대책들을 다 해야 돼. 이게 1라운드가 1차 지명에 포함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안 그런데 아주 먼 옛날에는 지역 연구학교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스카우트 보스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어느 학교에 누구를 뽑는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계약금의 규모. 그래서 잘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잘린 사람도 있어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스토브리그에 있는 내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건 작가의 뭐 치밀한 취재 그렇죠. 이런 걸 바탕으로. 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예.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고지 1차 지명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그런 반응들이 모여서 1차 지명 반대의 이유가 됐죠. 아 5대5라고 하더라고요. 10개 팀 가운데. 그래. 찬성한 팀이 5팀, 반대한 팀이 5팀. 근데 그거는 뻔해요. 네. 그냥 1차 지명 찍어놓은 거 보면 서울시 팀은 당연히 1차 지명이 좋고요. 그렇죠. 셋이 나눠 가져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롯데 팜 굉장히 좋아요. 부산고, 경남고 뭐 등등등. 그리고 광주도 좋잖아요. 이번에 네, 뭐 맞아요. 문동주, 김동현 둘 중에 하나 고를 정도로. 그러면 이 팀은 찬성이에요. 근데 수도권 팀이지만 SSG 랜더스 보면 최근에 뽑은 선수들이 거의 성공을 못했죠. 오원석 조금 하고 있는데 네네. 백승건, 김정우, 이원준, 정동희, 이현석 조금 하고 있다 요즘에. 이래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1차 지명에 이견이 팽팽하게 갈렸었는데 이제 대의 좀 더 리그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전면 드래프트 부활이에요. 네. 그러면 2023 시즌 신인 드래프트부터 이제 전면 드래프트 방식이 도입되는데 다시 10년 전처럼 이거 1차 지명 없애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실제로 위험 부담은 있긴 있죠. 전면 드래프트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논리나 근거 중에 대표적인 게 탱킹이잖아요. 그렇죠. 한화는 올해 탱킹하는 건가? 아니에요. 뭔 탱킹이에요, 탱킹. 경기를 그러니까-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탱킹이라는 건 좋은 네. 선수를 뽑기 위해서 네. 시즌을 벌이는 네. 리빌딩도 있잖아요. 근데 탱킹하고 리빌딩은 좀 다른 개념이죠. 리빌딩은 어느 정도 팀을 좀 구상을 하는 계획을 짜서 이제 행보를 보이는 거고, 탱킹은 그냥 무작정 지는 거예요. 네, 내년 시즌 드래프트 지명권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지는 게 메이저리그에서 노골적인 탱킹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네. 더러 있었고 이제 뭐 과거에 휴스턴이라든지 뭐 컵스, 워싱턴 뭐 이런 팀들도 탱킹을 통해서 지금의 전력을 구축을 했던 팀이었고, 실제로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스 하퍼와 스트라스버그 뽑을 때 이제 전체 1순위를 연속으로 차지를 했었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뭐 3년 연속 100회를 당했지만은 그 뒤로 이제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하면서 지금 현재 최고의 전력을 갖춘 팀이 됐잖아요. 네, 북도 영입하고. 그렇죠. 네, 저럴 줄 알았어. 그거 최고 FA 영입이에요. 그 북이요. 쓰레기통이었나? 쓰레기통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상의 전력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게 워낙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KBO 리그도 그렇고 7무대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뭐 이제 성적을 통해서 팀이 증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이제 알 수 없는 내년을 기약하려고 이제 무작정 진단하는 게 그게 팬들을 위한 행동이 맞는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KBO 리그의 그 전면 드래프트가 시행이 돼서 탱킹하는 구단이 생기게 되면은, 만약 그 팀이 성공을 거둔다, 이건 안 좋은 전례가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 시카고 컵스 얘기도 했고 휴스턴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때 탱킹할 때 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쪽도 있고, 왜냐하면 성공을 거두는 걸 봤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쪽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야구의 열기가 높은 도시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라이벌 팀이 저렇게 잘하는 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뭐 반응도 있었죠. 아니, 예를 들어서 롯데가 만약에 탱킹을 한다? 난리 납니다, 이거는. 진짜. 그 사직구장에 이제 자전거가 등장하는 네, 거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네. 그 이제 메이저리그에 탱킹이 가능한 이유는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얼마 앞두고 그 즉시 전력 선수를 주고 유망주를 한 두세 명씩 데리고 오는 이런 과정들이 지명권도 있잖아요. 가져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탱킹이라는 게 이렇게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신인 한 명 뽑는다고 팀이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시즌 중에 우리는 이번 시즌 혹은 다음 시즌까지 한 2, 3년 포기했으니까 그때 즉시 전력감을 주고 유망주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만든 선수들을 가지고 한번 빵 치는 게 탱킹의 전략인데 KBO 리그는 트레이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그런 빅딜을 해요? 그러면 사실 사례가 있으면 메이저리그처럼 팀이 변화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탱킹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쌓이게 되면은 리그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KBO 리그는 메이저리그와 다르게 적잖아요, 팀들이. 네. 10개 팀 중에 3, 4개 팀만 탱킹에 돌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승 경쟁 못지않게 꼴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이거는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진짜. 정말 눈치 싸움 하겠다. 아니, 먼저 1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 하면서. 그래서 전면 드래프트 할 때도 이게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메이저리그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무조건 성적의 역순이 아니라 일종의 뭐 NBA가 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 이제 KBL이 하는 것처럼 추첨을 추첨을 하는 추첨으로. 10위가 좀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건 추첨 행사도 한번 하고 그래서 순위도 뽑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순서도 정하고 그것도 그런 보는 과정.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거를 추첨을 그냥 우리 구슬 넣고 돌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각 팀을 대표하는 뭐 응원단장이 나오든 아니면 그 팀을 응원하는 대표 연예인이 나와서 하든 손 집어넣고 이번 드래프트의 운명은 제 손에 있습니다 하고 딱 뽑는 거예요. 롯데 조진웅 씨가 나와갖고 근데 그러면은 잘못 봤으면 난리 나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드래프트를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공정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리그의 흥행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뭔가 자꾸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1차 지명을 다 해놓고 나서 2차 드래프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랄까 랭킹이 좀 흔들려요. 과연 이 선수가 정말 뭐 올해 신인 중에 몇 등인가 이런 것도 매겨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는 그 재미로 지금 리그가 돌아가는데 그쵸. 유망주 중에 탑 100 해갖고 순서 매기고 네. 그때 랭킹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드래프트가 이제 1차 드래프트가 없어지고 전체 중에서 뽑게 되면 내년에 한화가 뽑을 1번이 이해 전체 1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인들끼리 저기 아직 시즌 안 끝났는데. 내년에 하나가 뽑을 일본. 아 기아랑 많이가 좁혔구나. 저기요. 하나 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하나 팬들은 이거 원하는데 아 그래요? 심준석인데. 그렇죠, 심준석 리그죠. 아 심준석 리그인데. 저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전체 1번이 누구냐, 전체 2번이 누구냐, 전체 3번이 누구냐 이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잘 뽑았냐도 고민을 할 테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뽑았는지도 진짜 더 고민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쭉 순서가 세결이잖아요. 1번부터 쭉 줄을 서게 되면 이 계약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1번은 끝까지 계약 못해요. 저기 99번부터 쭉 계약해서 올 때까지. 이를테면 내년에 심준석이다라고 하면 심준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심준석한테 뭐 한 5번보다 계약금을 덜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시스템이 KBO 리그의 어떤 신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된다. 계약금을 높일 수 있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그 전면 드래프트로 다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사례대로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드래프트 제도가 항상 저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슈를 좀 끌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모든 팀들이 다 한 명이 나오면 1차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이제 교섭권을 갖게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이제 그렇게 된 게 경우인데 이게 저는 드래프트가 일본 방식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 팀 가기가 싫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뭐 사회인 야구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얼리 드래프트가 생겼기 때문에 2학년 대학교 갔다가 또 맞아요. 2학년 그 얼리 드래프트로 이제 다시 프로에 이제 지명을 이제 할 수 있게 드래프트 원서를 또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드래프트 이제 바뀌었는데 이거를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손질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늘 이 KBO 리그에 어떤 이슈들이 계속 좀 생겨났으면 이 드래프트 정말 이게 잔치로 좀 갈 수 있는 텐데. 미국은 사실은 그 메이저리그 30개 팀 팬들을 위해서 탑 프로스펙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유망주 랭킹 계속 제공해주고 그 소개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내년 시즌 유망주 순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드래프트 시즌이 되면은
가상 드래프트를 해요. 팬들도 그렇고, 네. 팬들 사이에서. 방송에서. 네, 매체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1순위와 뭐 2순위, 3순위를 이제 매겨보고 이제 그걸 또 맞춰서 보는 재미가 또 있죠. 내년 옐카 아이템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이제 전 왜냐하면 빠질게요. 이제 2023 시즌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이제 전면 드래프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와야죠. 지금은 대충 다 1차 지명이 다 알고 있는 선수들이 모여 있어도 그냥 1차 지명 불러서 옷 입히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각 구단별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차 1순위 갖고 있는 팀은 아예 유니폼을 만들어 오겠지. 이름까지 박아갖고. 그러면 2번부터 3번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은 누구 뽑으니까 2번 이름 쓸까 말까 아니면 그 와중에 준비를 했는데 어긋나는 스토리 있을 테고 당연히 1라운드에 뽑힐 줄 알고 딱 뽑히고 있었는데 점점 표정이 낯빛이 돼가는 와, 그 원샷으로 클로즈업 해준 그게 재미예요. 네, 진짜 네, 상위권, 독하다? 네, 상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누구를 뽑을지를 다 팬들은 알고 있잖아요.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뒤흔드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아무리 팀들도. 왜 안 뽑았지? 우리가 뽑아야 되나? 안 뽑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타짜에서 나오는 네. 그런 장면이네. 그게 이거는. 작년에 볼티모어가 똑같이 했었어요. 네. 볼티모어는 분명히 이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아니고 타자를 데려왔어요. 왜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꼬이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게. 예. 재밌겠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팬들이 선수들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에 대한 소개가 더 분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타 채널이긴 하지만 그 옐카 출신 그 야구도사 이재국 도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네, 프로젝트. 의미 있는 거죠. 재국이 형 보고 있지? 근데 실제로 이제 1차 지명이 없어지면 뭐 연고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것인가 아마야구에 대한 우리 동네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질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전면 드래프트를 했을 때 아마야구 고교야구 전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요. 맞아요. 이 선수도 우리 팀 올 수 있고 이 선수도 우리 팀 올 수 있으니까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는 만약에 타자다, 내야수다, 투수다, 포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이 더 많이 쌓이는 거죠. 도쿄올림픽 이후에 왜 자꾸 이 형 얘기에 설득이 되지? 조금 더 독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드래프트 제도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한 선수가 더 가치 있다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감독들이 이 선수들을 혹은 선수 스스로가 나는 지금 공을 빨리 던지는 것보다 내 몸 상태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라고 몸을 만들잖아요. 이게 더 좋은 가치를 얻게 지금 되니까. 그건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그냥 KBO 리그가 한 10년쯤 전인가 LG에서 1차 지명을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건강 검진을 했어요. 팔꿈치 상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파악을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선수를 뽑았어요. 다른 구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일종의 불공정 행위다.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미리 얻었다. 아 맞다. 그래서 스카우트들 모든 10개 구단이 합의를 한 게 신체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건강 정보에 대해 차라리 깜깜이를 하자. 근데 이건 진짜 비겁한 일이거든요. 서로 하나를 더 알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귀찮고 힘드니까 귀찮고 힘들고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네.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구단들이 다 뭐 일정 비용을 분담을 해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야구 선수로서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를 검사하게 하는 그런 거를 도입하면 어때요? 그거를 택진형이 하자고 했어요. 아, 고교 졸업 대상자 선수들을 다 그냥 한번 스캔을 한번 하자. 그러면 1년에 드는 돈이 뭐 아주 많이 잡았자 얼마 몇 억 정도 될 거예요. 검사 비용 다 합해도 뭐 그 돈은 어차피 1년에 쌓이는 육성기금 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현장 감독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 무리시키면 안 되니까. 아니 그 고교 감독. 고교 감독들이.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지금은 그 아마야구의 육성 지원책 중에 하나가 순회 코치잖아요. 염계혁전 감독이나 손혁정 감독이 네. 하고 있는 이 순회 코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상태를 맞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각 구단의 트레이너들을 고교야구에 이제 순회 파견해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트레이닝을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짰는데 그것도 각 구단들의 반대로 무산됐대요. 왜요? 그럼 뭘 반대가 많아? A 트레이너는 이 선수를 봤을 거 아니에요, 몸 상태를. 그리고 B 트레이너는 이 선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보 교차가 벌어진다. 몸 상태 알게 되지 않냐? 이거 반칙이다.
그러니까 KBO를 쉽게 보다는 이 경쟁 회피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최대한 안 만들어. 그러면 그만큼 리그의 재미는 떨어지는 거예요. 다 모르고 하는 것도 편하게. 그 경쟁 구도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일하기 싫은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아니 일하기 그걸- 싫은 네. 게 아니라 네. 안 한 팀 입장에서는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럼 완전 네. 오픈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네. 열심히 하는 팀이 너 왜 열심히 해? 힘들게 말이야. 뭐 이렇게 막아내는. 그 열심히 안 하는 우린 뭐가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스카우터 팀이 더 커져야 돼요. 맞아요. 네, 더 아, 커져야 돼요. 그건 그리고 있죠. 네. 고등학교 선수만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중학교도 봐야 되고 진짜 조금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팀은 정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성장기를 볼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학폭 이슈 터졌을 때. 네, 네, 네. 이 친구들이 야구팀 안에서 팀 내 선수들과의 생활은 어떤지, 그렇죠. 뭐 됨됨이의 뭐 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쭉 따라가면서 지켜보면 사실은 학폭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뒤늦게 불거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 2학년 매일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어느 기간을 딱 정해놓고 뭐 유심히 봤던 선수들 그 학교를 이제 한번 이 순회 정도만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스카우트 쪽에서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선수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이 선수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러면 지명할 때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지명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각 팀마다의 어떤 그 스카우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우리는 그게 제일 부족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언제쯤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걸 평가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크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건 KBO 리그의 어떤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얘기한 대로 드래프트 제도와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선수를 뽑아서 육성하는 시스템들이 다 이쪽에 투자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FA 몸값도 잡을 수 있어요. 좀 더 오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픈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즉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도 팬들하고 많이 좀 소통을 하면서 네. 함께 좀 호흡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전에 KBO 리그 각 구단들은 좀 폐쇄적인 방향이 됐잖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젊은 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방침이 됐고 네. 오늘 이영균 기자가 소개를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이벤트나 과정들 이런 것들도 이제 팬들도 알고 있어야 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개방적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자, 제가 제일 간단하니까 한 줄 요약 1번 픽. 네. 이창섭. 제가 제일 간단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를 뽑는지보다 어떻게 키우는지가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이창섭에게 윤성빈이란? 아픈 손가락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선수죠. 제가 두 번째로 장승아. 저는 사자성어 대의 멸친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의 멸친이 어떤 뜻이냐면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벌인다는 뜻인데 여기서 대의는 이제 전면 드래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사사로움은 1차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전면 드래프트로 왔잖아요. 이게 대의를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이제 쭉 가야 되거든요. 다시 1차 지명 소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드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창섭의 숫자 노름 첫 번째 아이템이었어요. 그 버드치 효과가 이제 뭐 전년 100인 이상 던진 투수 중에 30인 이상 늘어나는 부상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책을 더 시프트라는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버드치 효과가 좀 이상한 것 같대요. 그래서 다 조사해봤어요.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에 30이닝을 넘지 않은 선수들을 조사해봤더니 부상 확률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군을 만들어 보니까 여전히 부상이 많이 벌어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시프트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많이 던지건 적게 던지건 다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야구의 인센티브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주목받는 시대잖아요. 심준석 뭐 156km, 157km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씩씩한 선수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야 아버지 같은 멘트인데. 도덕 교과서 훈장님 멘트. 약간 마지막에 휴머니즘을 노리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롯데 찐팬 이창섭 기자, 이제 이창섭 해설위원 모셨으니까 2021 시즌 롯데 자이언츠 가을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이제 최종 순위를 물어보셔가지고 5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5위는 일단 포스트 시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면은 첫 라운드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2021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준 플레이오프까지는 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만에 야알못 이창섭 기자 그리고 이영균 기자, 장선아 세 분과 함께했던 야구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야구 이야기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